또 질문이 또 들어오셨는데 아주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넘겨보세요. 아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셨냐면 페이지로 2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7페이지로 가시면 27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가시면은 아까 농작물이라는 게 있었죠.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자연실생, 다른생 식물들도 정착물로 간주가 안 된다, 간주가 된다, 되거든요. 되는데 이거는 종속에 들어가야 돼요. 뭐에 들어간다? 종속. 그러니까 독립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토지의 일부가 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종속이기 때문에 정착물로 간주해서 따라간다고 나왔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기출이 나왔다는 걸 찾았어요. 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0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문제가 이제 뒤에 보시면은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가 쉬는 시간에 58페이지 찾았습니다. 기출 문제를. 거기 가시면은 거기에 4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4번 문제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다음 토지 중에서 토지에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아까 뭐가 이 독립된 게 아니었죠? 국어였잖아요, 국어. 기억나십니까? 국어 이제 아니다고 나왔었고, 요 문제 이해 가시겠습니까? 갖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다 보지 못하니까 3번에 틀린 걸 보시면 3번을 보세요. 3번을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의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아까 씌워 들어가는 건 뭐였어요? 경제적이었죠. 그럼 생산 요소, 자산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기술적이라는 거죠. 58페이지 하고 있어요. 58페이지 4번에 찾았습니까? 다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음 토지 중에서 독립된 게 아닌 거 국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몇 번이 정답이죠? 3번이 3번.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있는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에 생산 요소 자산이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쇼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나왔던 거죠. 그죠?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어요. 책 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여기가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라고 안 돼 있는데, 거기다 기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페이지 가십니다. 가시면, 교재 29페이지로 가세요. 29페이지로 가시면, 29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라는 게 있죠? 밑에 토지의 분류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치세요, 3개. 3개, 땡땡땡. 그래서 3가지가 있어요. 부지, 택지, 대지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대지가 잘 출제가 다 안 돼요. 왜냐하면 대지는 건축법에서 얘기한 거와 지적법에서 얘기한 대지가 틀리거든요. 대지는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죠? 낮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라는 자체 지금 찾으셨어요? 그래서 부지는 넓게 편부자를 써요. 여기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를 얘기하는데, 근데 택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되죠. 택지는 이제 건축 가능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누가 넓은 개념이었어요? 택지가 넓어요? 부지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지라는 건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토자를 써서 집토로 써야 터대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2차 과목의 공법의 건축법이라고 배우셨죠? 거기서 말하는 대지와 아까 지적법의 28가지 지목에 아까 국어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지목에서는 이걸 대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 대. 근데 나중에 이제 따라서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지목을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건 장입니다, 장. 앞자가 아니라 이 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 대지는 공장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건축법상에서는 대지와 택지가 유사한데 지적법상에는 공장용지가 안 들어가요. 그럼 지적법과 건축법이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누가 넓은 개념이다? 부지.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용지 외라는 단어가 있죠?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하천분이나 철도부지 같은 거는 건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모두 일컬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좁은 개념이다, 포괄적인 용어다. 근데 택지는 어떻겠죠? 건축이 가능해야 되죠.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예요. 주상공으로 이용되거나 이용 목적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대지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아요. 여기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넘겨보시면 대지가 또 있어요. 31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맹지대지에 대지가 또 있죠. 그럼 아까 요 대지와 요 대지가 달라요. 그죠? 배 나온 대지가 아니라 맹지대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맹지 위주로 좀 가져가 보세요. 맹지라는 것은 맹지는 이 눈먼 땅을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맹이는 어떻게 사람이 눈먼었다 그랬죠? 눈먼 땅은 도로에 접소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그 맹지는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나게 되면 그됩니까? 도로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맹지는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대지는 이 대자가 아까 이 대자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대자는 어떻습니까? 대진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이건 자루형 모양의 대자예요. 무슨 모양이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배우시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자루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대지와 이 대지가 그냥입니까? 한문이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지가 한글로 나오게 되면 이의시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아요. 그래서 맹지 대지 있죠? 맹지 있어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속면이 가진다, 갖지 못한다, 못하고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땅이에요. 근데 이 대지는 어떻게 돼요? 아까 이 대지와 한문적으로 다르죠? 그럼 얘는 맹지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완전히 막혀 있지만 좁은 통로로 인해서 도로에 접한 자료형 모양의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연결이 되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대지는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 낮기 때문에 그냥 맹지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게 있나요? 요건 데이터 잘 나옵니다. 별표를 쳐보세요. 하나 정도 쳐보시면은 후보지와 이행지를 얘를 갖고 장난쳐요. 그래서 무슨 지와 무슨 지? 후보지하고 이행지. 얘가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데,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게 있겠죠, 그죠? 제가 그걸 이제 보는데 들어갑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후보지 이행지는 자, 우리가 감정평가상 용어가 지금 거기 보시면 택지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금 박스 보고 있어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택지라 그래요. 그러면 주거만 있어요? 상업도 있어요? 공장도 있죠? 그 다음에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 그럼 전답과수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반농과수원. 그 다음에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용어 정리 플러스로 가보세요. 스타디. 신탈림하고 용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신탈림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뗄감 떼는, 그죠? 뗄나무나 숯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꾸는 살림이고, 용재림은 여기 앉아 계시는 책상은 가구죠. 가구 같은 걸 만드는 목적으로 하는 살림 같은 거를 용재림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돼요. 그럼 갈게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게 나는데, 자, 만약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이 있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 택지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그 다음에 반농가수원, 전답가로 나누실 거예요. 전답가. 그 다음에 얘는 용지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이 있으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어보세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에 토지를 얘기를 해요. 바뀌었어요? 과정 중이에요. 그러면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따라서 택지 후보지. 택지가 되기 전의 토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역 상호 간에, 지역 그 용도가 다른 용도 상호 간에 바뀐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크게 바뀌었다 해서 대분류라고 하거든요. 대분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하고, 이행지는요, 그 안에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임지, 농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낮아지겠습니까? 높아지겠습니까?
높아지죠. 요 순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연습하실 때 여기는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빨간색으로 이렇게 긋게요. 그게 되면은 이걸 넘을 수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봐봐.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지역 상호간에 바뀌어요. 그럼 각 지역 상호간에 바뀌는 것은 후보지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 바뀌는 것을 이행지라 그래요.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어요. 지역 내. 다시요. 지금 요거 빨간 색깔 근 거 보이세요? 이걸 넘게 되면 후보지가 돼요. 안 넘으면요. 이행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넘었죠? 그 무슨 지? 후보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그럼 이행지라는 거죠. 그럼 이행지는 그 택지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거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그 지역 내에서 바뀝니다.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지역 내에서 바뀐다. 그럼 작게 바뀌기 때문에 소분류는 후보지다. 요건 이행지다. 이행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서 얘네들끼리 지역 상원에 바뀌면 무슨 지? 요거 안에서 바뀌면 작게 바뀌면 무슨 지? 이행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자, 임지가 농지, 택지로 바뀌면 땅의 가치가 안 높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지죠.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없죠. 택지를 막 건축을 부신 다음에 막 농사죠? 나무 심어? 또라이네? 그럼 임농택으로 가야 되죠. 그럼 택농이 맞아요? 임농택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따라서 임농택. 임권택 감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동생이 임농택이라고 있어요. 맨날 농택만 쳐갖고 너 안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너 영화감독 전수해줄게. 임권택 감독 영화감독 소장이세요? 거장이세요? 소분류예요? 대분류예요? 대분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요 빨간색을 넣으면 무슨 지? 안 넣으면? 그러면 일로 와봐요.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 지 찍어?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겠어요. 상호간이나 내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자 나오면 뭐 찍고? 상자가 없으면 이행지 찍는 거죠. 이해하셨죠? 연말에 여러분들이 왜 연기 대상이라든지 연예 대상 같은 거 타죠? 그럼 후보들이 그냥입니까? 후보실에서 기다립니까? 그럼 후보들은 뭘 타기 위해서 그래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따라해요. 뭘 받기 위해서? 상호간 들어가면 무슨 지다? 후보지를 찍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거저 먹죠? 내 집에 가면 야매 연구실과 학교 연구실이 따로 있어요. 이 학교 연구실에서 1시간 동안 한 건데 여러분 거저 먹으려고 그래. 따져갈게. 상 들어가면 누구 찍어? 후보. 내 나오면 이행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후보지 있어요, 제발? 후보지는 그냥입니까? 지역 상호간입니까? 좀 제발 찾아주세요. 상호간이라는 게 있어요? 후보가 뭘 타니? 그러면 지역 상호간에 다른 쪽으로 바뀌면 이건 무슨 지다? 후보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지가 택지로 전환 과정에서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고 하고, 이행지는 핵심 포인트가 용도 지역 상호간의 다른 지역이에요. 용도 지역 분류 중 그 아니에요. 세분된 지역 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나오면 이행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장난을 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 가시면은 나지하고 건부지라는 게 있어요. 자, 나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나지는 이게 벌거벗을 낯을 써서 토지 아예 정착물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건부지라는 것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이 나지를 우리나라의 그 법상 토지보상 지침에 의해서 이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는 건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보세요. 공법하고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법. 자, 그러면 이 제한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이 공법에 나오는 규제는요, 제한을 안 받습니까? 모든 토지가 다 제한을 받습니까? 받아요. 얘기하세요. 공법상 제한 안 받는다? 다 받는다? 다 받죠. 근데 사법상의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토지라는 자체는 사법상 제한을 안 받습니다. 법상. 그래서
위가 있다 보일 거고.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자, 요거 체크해 볼게요. 밑에 31페이지 낮이 있어요? 낮이. 낮이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있고 없고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제한은 사법 사용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법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갱지와 저지는 제가 3, 4월 달에 뺄게요. 1번 가정이니까 보지 마시고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박스에 건부준가와 건부감가라는 게 있죠? 여기다 배표를 쳐보세요. 자, 처음 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우시는 게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 보세요. 감정평가사 아시죠? 일반이에요? 전문가예요? 이 전문가는 낮이를 높게 평가해요. 누굴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낮이 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기가 인근 토지라고 한다면 다택지 지역을 얘기하는데 요거 주택이 있는데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상가로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대답해봐요. 주택을 그냥 돼요? 붙여야 돼요. 부시고 상가로 고치죠. 그럼 그냥 합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건 그냥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상가 아예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낮이가 더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누가? 그럼 낮이가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사용할 수 있죠? 주상공 중에서 상가로 사용하면 돼요. 이해 갔어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칙만 있어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부지가 오히려 낮게 평가되죠? 해보세요. 건부감가. 무슨 뜻이야? 건부지가 그냥이야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어요. 그런가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나?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게 자, 지금 정부에서 제3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죠? 그냥 이제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보상받기 위해서 막 창고만 두고 나무 막 심거든요. 그냥입니까? 보상을 더 받습니까?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토지 위에 지금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면은 토지에 없는 게 있고 건물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이 된다면 토지에 건물을 줘요? 못 줘요? 얘는 증축이나 어떤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린벨트라고 안 나오겠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그냥 다 건물이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요새 막 창고만 두고 막 그러잖아요. 관심 좀 가지세요. 그죠? 제3신도시 들어보셨어요? 그럼 거기 막 논과 밭에 막 나무 심고 막 비닐하우스 만들고 막 지뢰 떨죠? 더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다 예외가 있다.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오냐면 건부 감가겠어요? 건부 진가겠어요? 높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정부가 손을 그냥 안 댔으면은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손을 대게 되면 건부지가 높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박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원칙이에요? 건부 감가가 원칙이에요. 낮이가 더 높게 평가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얘기는 뭐냐면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입니까? 건부진가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건부지가 낮이보다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이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건부진가란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가 낮이보다 가격이 낮은 높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단어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낮이는 그냥입니까? 아니 건물이 없습니까? 건부지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는 사람으로 친다면 처녀총각들을 얘기를 해요. 결혼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럼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떨까?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벌써 했습니까? 딸린 게 많잖아요. 그럼 이거 제거하려면 그냥 법원으로 가야 돼. 그거가 돈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이제 낮에는 어떻습니까? 그냥입니까? 가장 좋은 용도로 선택할 수 있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낮에 속하세요? 건부지에 속하세요? 자, 그래 솔직한 게 좋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여기 앞에 어떤 40, 50대 된 남성분이 자기가 낮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돌아온 낮이에요. 그러더라고. 잘 따랐지. 그래서 여기는 상태가 좋으시는데 건부지성 낮이 여성분이 계셔요. 딱 보면 건부지 같은데 어머 저 낮이에요. 그러더니 낮이라고 붙이라고 했어요.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이에요. 그걸 건부 감가라 그래요? 건부 진가라 그래요? 감가라고 하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이다 예외가 있다. 건부지가는 건부지가 낮게 높게라는 거죠. 개발 지향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원래는 건물이 있는 게 나아? 없는 게 나아? 정말?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새 막 보상평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토지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 막 뭔가 갖다 올려놔야 되죠? 그럼 건물이 있는 게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손을 대면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잡을 수 있어요? 다음에 오른쪽 가봐요. 법쥐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죠? 묶어보세요. 이것도 반대의 개념이에요. 법쥐와 빈지. 법쥐와 빈지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 아래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라면 막 어디 가시다 보면 막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시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꼭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측량 면적엔 들어가요. 그러면 측량 면적엔 들어간다는 것은 법으로는 인정을 해줘요. 근데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할 수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하나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는 토지를 법지라 그래요. 무슨 지라고 합니다? 법지. 근데 빈지는 물가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육지와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만조와 간조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은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갯벌과 빈지는 달라요. 그래서 빈지는 일단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지적이라는 게 있죠.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 등록된 토지가 아니라 만조서부터 등록되기까지 요까지를 우리가 빈지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소유권, 아까 같이 법적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운대나 강안리 같은 데 가시면 해수욕장이 있죠. 모래사장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은 없습니까? 근데 파라솔 꽂고 돈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은 인정된다, 인정이 안 된다. 근데 파라솔 갖고 그냥요 사용료는 받아요. 그럼 이용 가치는 없다, 이용 가치는 있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유주변관리법에 의해서 바닷가라고 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갈게. 자,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럼 뭐가 인정이 돼? 근데 빈지는 인정돼, 안 돼? 근데 이용 가치는 같아, 반대야. 그럼 법지는 소유권 인정되는데 이용 가치는 있어, 없어? 얘는요, 이용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차분히 가세요. 자, 따보세요. 법지.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돼. 저를 보고 얘기해봐요. 인정돼, 안 돼? 되죠? 근데 이용 가치는 없다. 빈지는 법이 안 붙었죠? 그럼 소유권 인정돼, 안 돼? 이용 가치는 있다는 반대적인 개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요번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해요. 해변, 이 모래사장. 배우셨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해운대 강안리 가갖고 애들한테 야 해변이라 그래야 돼요? 야 빈지다 그래야 돼요? 빈지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그 아이들은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는 누가 제일 최고다? 송구석 교수가 최고다. 그래서 빈지는 그냥입니까? 이건 소유권 인정이 안 됩니까? 이용 가치가 있죠? 다시 할게. 분위기 안 좋아?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뭐가 인정돼? 이게 있어 없어? 없죠. 빈지는 소유권 인정돼, 안 돼?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갈게. 법지는 법이 붙었지?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돼. 날 쳐다봐요. 소유권 인정 안 돼? 돼. 근데 이용 가치가 있어 없어? 근데 빈지는 소유권 인정 돼, 안 돼? 이용 가치가? 그것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법지로 갈게요. 찾으셨어요?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나? 활용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빈지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 인정됩니까? 안 되죠. 지적공부에 올라있지 않는 토지예요. 그런가요? 근데 그냥 팔아서 꽂고 돈 받아. 그럼 이용 가치는 있죠? 활용식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만조수에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까지를 빈지라고 그래요. 공유소변관리법에서 바닷가라고 한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필지, 핵지 있어요?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뭐 2-1 이런 필지가 있죠? 이거 이제 획지는 이제 묶는 건데 넘겨보세요. 필지와 획지가 이제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무슨 지하고 무슨 지하고 획지 찾으셨죠? 이것도 이제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들어갈게요. 토지에도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있어요. 매기는 거죠. 자기 땅이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내 거 2번 지 2-1번 이렇게 표시하는 게 필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필지하고 획지도 잘 나옵니다. 필지는 뭐냐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에 우리가 등록단이에요. 지번을 거꾸로 해보세요. 번지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몇 번지에 살고 계시죠? 그럼 지번이라는 것은 누구 건이냐는 소유권을 나타내요. 소유권. 그래서 이 지번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우리가 하나의 지번이 묻는 토지의 법률상 면적 단위하면 안 돼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라고 들어보셨죠? 그럼 면적 단위라고 그래야 돼요. 등록 단위라고 하셔야 돼요. 등록.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등록인데 또 공시법에서 등기법을 배우시죠? 등기 단위도 맞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적법에 나와 있는 얘기다. 그럼 그냥입니까? 이 소유권이니까 이건 법적입니까? 그래서 법률적인 개념이에요. 법률적 개념. 자, 근데 우리가 획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래 활동을 하실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소 가셔서 뭐 어떻습니까? 밭돌이 땅은 비싸요? 을돌이 땅은 싸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중개업자도 우리가 소유권 중심으로 내나요? 가격 중심으로 내나요? 그럼 여기가 도로가 뚫리면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묶어주죠?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의 일단의 토지를 묶은 걸 획지라 그래요. 그럼 이건 가격이죠. 그럼 법률적이겠어요? 경제적이겠어요? 경제적이죠. 부동산학 관점에서 감정평가 때 우리가 주의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박스로 정리해 볼게요. 필지 획지라는 게 있나요? 박스 있어요? 필지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지적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제가 등기 단위라고 말씀드렸죠? 등기 단위라도 됩니다. 등기법에 의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그럼 가만히 있지 말고 법률적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법률적. 그럼 이거는 그냥이요. 소유권을 나타내요.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어요? 면적과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 획지는 뭐예요? 획지는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학적인 개념으로서 감정평가할 때는 자, 행정적, 인위적, 자연적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 묶는 거는 필지예요? 획지예요? 획지라는 얘기죠. 가격 수준으로 묶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감정평가할 때 토지를 구획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고 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그럼 얘와 얘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습 게임을 할게. 필지는 그냥이야, 지번이 나와. 면적 단위야, 등록 단위야. 등기 단위도 하죠? 자, 지번이라는 것은 가격입니까?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 거냐는 거죠? 그럼 이건 그냥이야, 법률적이야. 자,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을 수 있죠? 그러면 거래 활동할 때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이 나오면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뭐 어떻게 암기하시냐? 자, 볼게요. 그럼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게 번지잖아요. 그럼 필지를 많이 쓰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죠, 필지. 필지가 더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냥이 와요? 필이 와요. 따라서 필지. 그 필지예요. 필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획 가거든요. 그죠? 그럼 자, 갈게. 따라서 필지. 니을이 들어가죠. 대답해봐요. 그럼 법률 쪽에 니을 들어가죠. 경제적인 니을 안 들어가죠. 연구한 거야. 따라서 필지. 법률적. 이게 적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따. 여기 가다가 남들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돼요? 법률적이 나와요. 필지 했는데 경제적.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가 모든 토지 중에서 가격이 나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가격이 나오는 건 뭐밖에 없다? 획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격 수지 비슷한 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맞나? 가격이 나온 건 뭐밖에 없다고? 이거 돈이지. 돈을 보면 그냥이야. 사람들이 획하. 다시 할게. 자, 가격 나오면 누구 찍어? 돈을 보면. 그럼 법률 쪽이다, 경제 쪽이다? 경제 쪽에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내 자신 초라한데 가자고. 입술 잘 봐. 잘 봐요. 따라, 필지. 그 뭐가 나와야 되냐고. 법률 쪽에 나와야 되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필지. 법률 쪽에 나와야 돼요. 법률 쪽에 나와야 돼요. 그쵸? 응? 그 다음에, 아이, 괴로워. 그 다음에 가격 나왔지, 가격. 돈이잖아. 돈을 보면, 그럼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격은 그냥 해요.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시고. 됐습니다. 35페이지 갈게요. 35페이지. 가시면은 공안지하고 공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공지와 공안지는 어떻게 돼요? 글씨가 다르죠? 공지는 비어있는 땅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건축법의 건폐율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건폐율.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건축, 그 다음에 폐는 면적, 비율을 얘기해요. 따라봐요. 건축 면적 비율. 그러면 유를 학교로 해서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건축 면적이. 그럼 우리가 이걸 전체가 대지 면적이라고 한다면, 자, 대지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100평이다. 그러면 70% 그럼 70평밖에 못 짓는 거죠? 그럼 건축 면적이 70평이 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이게 비어 있습니까? 이걸 공지라 그래요. 지금 공지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필지 중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맨 위에 올라가 보세요. 공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공안지는 그냥입니까? 한자가 붙었습니까? 이게 한가할 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토지를 지가 상승을 노려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하나의 투기 목적입니까? 투기 목적이죠.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공안지는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그러면 지가 상승을 노리는 장기간 방치한 토지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 유유지하고 휴한지를 한번 묶어보세요. 유유지하고 휴한지. 유유지와 휴한지라는 게 있나요? 유자는 따라서 논류. 이건 실유자예요. 그럼 유원지 간다는 건 놀러 가고 휴게실 가는 건 쉬러 가는 거죠. 그 유유지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거 나와서 그러면 놀러 그냥이야 유원지가. 그러면 휴자 찍어 유자 찍어. 근데 정상적으로 얘는 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인삼박 같은 경우도 매년 경작합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력회보를 해서 쉽니까? 쉬는 것은 그냥이 돼요. 휴자가 들어가야 돼요. 노는 거는 유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거는 유유지라는 게 나와야 되고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뭐다? 휴한지가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넘겨볼게요. 나머지는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포락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지는 하천 주변에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절토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걸 이제 포락지라 그래요. 밑줄만 치세요. 맨 위에. 포락지란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냥이에요. 원래는 기존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런가요?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무슨 지다? 포락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고 한계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택지용의 태원망권이라고 돼 있죠? 택지의 끝토지다. 농지와에 대한 경계지역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데 한계지는 그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선화지라는 게 있죠? 이 선자가 고압선을 얘기를 해요. 그럼 고압선 아래에 있는 거는 좀 감가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러분들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로 와봐. 만조와 간조 사이를 따라서 갯벌, 간석지, 간척지랑 틀리죠? 매립하는 거고 간석지는 갯벌을 얘기를 해요. 간석지는 자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밑에 가시면 만조와 간조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소지라는 게 있나요? 소지는 원지라고도 한번 나왔었어요. 소지 원지라고 나오는데 아직 개발되기 전 토지예요. 개발이 됐다 이전이다. 이전 자연 상태라고 돼 있죠? 지금 14번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그냥 있어요. 개발되기 전이에요. 전. 그래서 1차 산업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지를 원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원지. 너는 이렇게 소박하냐? 너는 이렇게 원시적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지 나오면 무슨지? 원지. 여러분들 영화 배우 소지섭 아세요? 그냥요. 원래 잘생겼어요. 자, 잘 얘기해 보세요. 제 이름이 송우석입니다. 그럼 송우석이 원래 잘생겼어요?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요? 아이씨가 진짜. 원지라고 적어. 자, 소지섭. 저 잘생겼다. 체크했죠? 나머지 거는 뭐, 이 성숙지, 미성숙지 아직 보지 마세요. 환지, 채비지는 이 공법에 나오거든요. 그죠? 아직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건 지적법에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8번에 가봤어요. 8번. 자, 39페이지 8번 있어요? 대지라 그래요? 그냥 대라 그래요? 대라고 하거든요. 대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그냥 쭉 넘기시면서 40번에 가시면은 국어 있죠, 국어. 40번에, 18번에. 체크하셨나? 그거만 봐, 그거만. 보고, 여기도 이제 야매가 이제, 아까 공장 용지를 지목을 장으로 갔죠? 보통 앞대가리인데 중간에 있는 게 지목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42페이지로 갑니다. 42페이지 가시면 주택에 대한 분류라는 게 있죠? 요것도 별표를 얘는 한 개만 쳐놓으세요. 한 개.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한 6, 7년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어요. 그럼 주택은 단독주택만 있어요? 공동도 있어요? 그래서 4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5페이지 가시면 가셨습니까? 이게 건축법하고 이제 주택법상이 다른데 주택에 대한 분류가 단독하고 공동이 있죠? 그래서 단독은 어떤 게 있어요? 불러보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라는 게 있나요? 근데 공동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이제 그 정보기관 공익관리자가 이제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이제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학계로는 이 두 가지를 바꿔서 낼 가능성이 커요. 우리 시험 문제는 몇 지선다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4개, 4개가 딱 좋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계시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들어볼게요. 그러면 주택 들어갑니다. 요만하고 좀 쉬었다 갈 겁니다. 주택은 지금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나온다고요? 단독하고 공동이 있어요. 보고 계셔요? 그럼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아파트가 어느 주택에 들어가요? 공동이죠. 이게 공법 시간에도 나오거든요. 아파트. 그렇죠? 단독은 단독인데 중요한 것은 다중하고 다가구가 나와요. 지금 보고 있어요? 다중하고 다가구.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은 그러니까 아파트 있습니까? 연립주택 있죠? 연립 들어가고 다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다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어요. 보고 있나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오지선답니까? 일로 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제가 어떻습니까? 딱 봤을 때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기티난다는 얘기 들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좀 잘 살다가 확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굉장히 이제 저희 많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이 막 부자는 아닌데 우리 누님을 우리 유학을 보냈거든요 옛날에요. 독일. 그다음에 우리 형은 아이스하키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아이스하키 운동? 제가 아이스하키 하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저를 지키다가 집이 혹상 망했어요. 그래서 형이 고대 갖고 나 연대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단대 박사가 됐는데, 그러면서 연세대, 그래서 아니 진짜 연세 가고 싶어갖고 그죠?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면은 기숙사가 보여요. 그래서 따보세요. 연세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자, 아가 뭐죠? 연세대 기숙사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기숙사. 좀 이런 게 좀 홍 좀 주고 그래요. 우러나와서 그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공법 교수님이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냐? 연이? 세대가? 이렇게 해서 오지도다 나왔었어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330제곱미터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바닥 면적을 얘기하거든요. 층수와 얘네들을 얘기를 해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숫자들하고 계층이 있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제가 이제 공법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단독이 높겠어요? 공동주택이 더 높겠어요? 공동이 높죠. 층수가 높아요. 그럼 아파트 있어요?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라고 돼 있죠? 5개층 이상이에요. 보고 계시죠? 지금 45페이지 하고 있어요. 제발. 보고 있어요? 아파트는 면적이 안 들어가요. 찾았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연립과 다세대는 몇 개층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4개층 이하. 요거는 다 공통적이죠? 근데 다중과 다가구는 다 몇 개층이다? 3개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3개층이야.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단독이 높아요? 공동이 높아요? 아파트는 몇 개층 이상이고 얘네들 다 4개층이 3개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봤을 때 다 660이에요. 근데 다중만 얼마로 돼 있다? 330으로 돼 있어요. 좀 봐줘요. 다 660으로 돼 있어요? 얘만 330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30이고 얘는 이하, 얘도 이하라고 돼 있죠? 그럼 다중하고 다가구 중에서는 얘가 330, 얘가 660인 걸 보고 계시나요? 그럼 누가 더 면적이 넓어요? 자, 그럼 갈게요. 다중은 몇 글자? 아니, 다중 글씨가 몇 글자? 다가구는? 그래서 면적이 넓어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얘도 다 660, 660이 맞죠? 근데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연립은 그냥입니까? 660을 초과합니까? 얘는 이하라고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갈게. 자, 간다. 66이라고 돼 있네? 660으로 고쳐. 내 말 믿어. 무슨 66이야. 고쳤어요? 그럼 다시 갈게. 제가 공동주택은 누가 있어요? 그럼 누구라 그래야 돼?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다중하고 다가구 둘 중에서 어떤 게 330이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얘만 330이고 단애가 다 660이에요. 찾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파트만 몇 개층 이상이죠? 5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연립은 660 초과하는데 다세대는 660이에요? 이해하죠?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험지에 나왔다는 얘기죠. 예. 다세대하고 다가구고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네. 다가구로 가야 돼요? 어떤 거요? 조건이 만약에 똑같이 네. 만약에 한 층이에요. 네. 학계가 660 이하예요. 네. 19세대 이하로 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다가구하고 다세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조건이. 예. 그러면 일단 작은 걸로 가야 돼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요체 자체가 이제 요거는 그 주택법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주택법 나오니까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단독하고 공동이 있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하고 공동 중에서 그냥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라는 자체는 우리 학교라는 문제에서는 그 면적하고 층수만 나와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어디 문제를 이제 보시냐면
페이지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0페이지로 가시면 60페이지에 7번 있어요. 그럼 좀 풀기 힘들지만 지금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옳은 거에서 연립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립주택은 아까 그냥입니까? 이거는 공동에 들어갑니까? 공동에 들어가고 660 이하예요. 이건 초과예요. 초과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하가 맞겠습니까? 초과가 맞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학교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약간 틀려요. 또 이 분류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다가구라는 게 2번에 있나요?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갑니까? 단독에 들어갑니까? 그럼 공동을 단독으로 고치셔야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가구 같은 경우는 아까 330이었어요? 660이었어요? 660이었죠. 다중이 330이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다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다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층수가 5계층 이하입니까? 이거 4계층 이하입니까? 4계층 이하고 330은 다중만 있었잖아요. 그럼 660, 330이 맞아요? 660이 맞아요? 660이 맞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4번만 맞겠죠? 다중은 어떻게 돼요? 다중은 330 이하죠? 중수가 몇 개층 이하다? 3계층 이하.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체크하셨죠? 그러니까 요게 학교론 문제예요. 근데 하나만 더 여기 온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요게 나옵니다. 요게 350이 아니라 300세대예요. 몇 세대 미만이다? 300세대예요. 350이 맞아요? 300이 맞아요? 300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왜 영화에서 300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몇 명? 300인. 300인이 몇만 군을 쳐부시거든요. 300인이 사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래서 몇 명? 300. 아시겠죠? 다시 갑니다. 지금 7번 문제를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택법상이기 때문에 건축법상하고 주택법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그건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을 이제 나눠서 드릴 거예요. 국보 문제고 학개론에서는 그냥이에요. 이 제곱미터가 나와요. 제곱미터하고 층수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공동주택은 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세 때 기숙사. 왜 웃어요? 우습게 보여요? 아가 뭐예요? 연이 세대가 기숙사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 나온 문제가 7번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7번 문제는 어떻게 틀렸어요? 연립이죠. 연립은 그냥입니까? 660을 초과합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학교로는 바닥 면적하고 층수가 나와요. 맞나요?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고 아까 330은 다중이었죠? 그럼 얼마나 들어가야 돼? 660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3번에 가시면 뭐가 들렸어요? 3번에 다세대죠? 그럼 다세대는 어떻게? 330이에요? 660이에요? 그 다음에 5계층이 아니죠? 몇 계층? 4계층이 5계층 이상이 아파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다중 있어요. 다중. 다중은 660이야? 330이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얘가 그 다음에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330이 맞고 3계층입니까? 맞죠?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에요. 그런데 3계층이라는 자체가 예전에는 3층이었는데 계층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법상.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그 다음에 300이라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어느 주택에 살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세대 미만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기 가셔서 아까 박스로 가시게 되면은 자, 교재 45페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4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법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주택법하고 건축법에 대한 내용은 공법 문제예요. 세부적인 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그냥입니까? 이 바닥 면적하고 충수입니까? 충수예요. 요것만 학교론에서는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지금 박스 보고 계셔요? 오타난 게 66입니까? 660입니까? 665 친 다음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도 연립이라고 또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독하고 공동을 계속적으로 이제 바꿔서 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47페이지에 가셔서 쉬는 시간에 연습하실 분은 없겠지만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토지의 특성.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특성에 토지의 특성이 있죠? 이 토지의 특성이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아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성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몇 개짜리? 3개.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세요.